자, 라이프 인 넘버스 오늘의 게스트는요. 0.1초의 승부사로 불리는 분입니다. K옥션 미술품 수석 경매사 손이천 이사님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 0.1초의 승부사라는 말씀을 하던데 그게 무슨 의미입니까? 아마도 경매가 급박하게 진행이 네. 되고요. 긴장감이 높잖아요. 아. 그리고 인기가 많은 작품일 경우에는 네. 이제 경합이 치열하다 보면 정말 누가 조금 더 빨리 드느냐. 아, 패들이라는 거를 의사를 표시하기 네네네네. 위해서 사용하는 번호판 같은 건데요. 네. 그걸 얼마나 이제 빠르게 드느냐. 그리고 경매사가 그거를 어떻게 판단을 하고 그 응찰을 받아들이느냐. 어떤 분이 가장 빨리 그 응찰 의사를 표시하셨는지를 네. 판단을 해서 그분에게 이제 작품을 낙찰을 시키고 또 다른 응찰이 있을 때는 놓치지 않고 또 네. 빨리 받고 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처음에 미술품이 뭐 예를 들어 뭐 500만 원, 2천만 원, 뭐 비싼 건 뭐 억대 넘어가니까요. 네. 그런 걸 처음 가격은 누가 정하는 거예요? 시작 가격은? 이게 사실 미술 시장의 구조를 좀 알아야 됩니까? 아시면 네. 훨씬 이해하기가 쉬울 것 같습니다. 네. 근데 미술 시장의 구조를 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요. 1차 시장과 2차 시장으로 나뉘거든요. 1차와 2차 시장? 네, 작가로부터 위탁을 받은 화랑들이 컬렉터에게 판매하는 예. 이런 구조로 움직이거든요. 아. 그러다 보니까 1차 시장에서 거래되는 작품의 가격은 네. 갤러리와 작가가 결정을 하게 되죠. 뭐 그렇게 그림분이 이거 얼마짜리 이럴 그렇죠. 수 있겠죠. 네. 네. 근데 그렇게 한번 거래된 작품들을 네. 이 컬렉터가 다시 판매를 하고 싶은 경우가 생깁니다. 그런 작품들을 모아서 유통시키는 곳이 2차 시장입니다. 그래서 2차 시장에서 가장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경매 회사인 거죠. 부동산 시장에서 약간 그 뭐죠? 처음에 부동산? 청약해서 분양될 때가 있고 그게 1차 시장의 그게 1차 개념이고요. 시장이고 그다음에 네. 이제 그분들이 집주인들이 음. 부동산 통해서 파는 거 이게 그렇죠. 이제 2차 시장 되겠군요. 2차 시장 유통 미술품 유통 시장이 바로 2차 시장이고요. 거기서 가장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미술품 경매 회사입니다. 아, 그래요. 네. 사는 사람들은 주로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아무래도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좀 자산 규모가 크기도 하지만 네. 최근에는 뭐 전문직에 종사하시는 분들도 많고요. 시대가 좀 변하면서 소위 MZ 세대라고 하는 요즘의 젊은 세대들, 20대 친구들도 작품들을 많이 구입을 합니다. 경매에서요? 네. 돈이 있나? 그래서 대부분 경매에서 거래되는 작품들이 굉장히 고가일 거라고 지금 네. 정프로님도 생각을 하시는데 네네네. 매출의 80%는 약 20% 작품의 고가에서 거래가 되지만요. 네. 저희가 유통시키는 작품들은 사실 수백만 원대, 수십만 원대 작품도 굉장히 많다는 걸 수십만 의미하죠. 원대도 있어요? 네, 당연히 있습니다. 젊은 작가들의 작품, 80년대, 그래요? 90년대생 작가들의 작품이 시장에서 거래가 되고 있거든요. 이런 작품들은 뭐 예를 들면 예산 100만 원을 가지시더라도 네네. 경매에서 사실 수 있는 작품들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요? 네. 저도 살 수 있겠는데 그러면? 물론이죠. 이렇게 제대로 된 미술품을 이제 구매한 적은 없는데 네. 저 그 고속버스 터미널 밑에 가면 네. 그 지하상가에 네. 액자 이렇게 넣어서 팔잖아요. 네. 그걸 산 적이 있어요. 네. 근데 그걸 사서 왜 사셨어요? 집에 뭐 하나 그래도 좀 걸어놓으면 좋겠더라고요, 느낌이. 네. 네. 그래서 이제 그 중에 좀 화사한 그림 하나를 사서 걸어놨습니다. 네. 근데 정말 좋더라고요. 좋죠. 네. 그래서 이제 이 조명 밑에 이렇게 딱 걸어놨단 말이죠. 그러니까 액자 포함해서 아마 한 20몇만 원 이렇게 줬던 것 같은데, 네. 와, 이 집안 분위기가 네. 어떤 가구나 인테리어보다 음. 효과가 더 좋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나중에 조금 잘 벌면 이제 미술품 하나는 좀 사볼까 생각을 그때 했었었는데 네. 그런 의미로 이제 이런 미술품들을 뭐 꼭 비싼 거 아니더라도 네. 젊은 작가분들 거 이렇게 하나하나 공부하면서 사시는 거 이런 것들은 네. 충분히 젊은 분들도 시도해 네. 볼 만한. 정말 큰 재미라고 생각을 네네. 합니다. 이게 사실 미술품을 컬렉션 하는 데는요. 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굉장히 다양한 문화예술 장르가 있잖아요. 그 중에서 작가가 만들어낸 네. 그 결과물을 내가 오롯이 내 것으로 소장할 수 있는 거는 미술품밖에 없어요. 음악, 문화, 뭐 뮤지컬, 어떤 공연이든지 그렇죠. 그 뭐 실황 녹화 CD를 제가 사서 소장을 할 수 있지만 그리고 누구와 항상 공유를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미술품이라는 거는 작가가 만들어낸 그 결과물을 오롯이 내 것으로 소장할 수 있다는 거죠. 배타적으로 독점하네요. 그렇죠. 그래서
미술품을 모으는 재미를 느끼시는 분들은 그런 점에서 굉장히 소장하는 거에 대한 즐거움을 느끼시고요. 미술품을 소장한다라는 건 물론 이제 정프로님이 그 고속터미널에서 사신 어떤 그런 계기에서 네네.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시작을 합니다. 네, 그래서 지나가다가 그런 작품이 나에게 주는 울림이 있고 네네네. 즐거움이 있으면 사시는 거고요. 뭐 어떤 분들은 그 처음 기회가 박물관이 될 수 있고 미술관이 될 수 있고 네. 어떤 상업 갤러리가 될 수도 있고요. 어떤 경로를 통해서든 그런 경험을 하신 분은 그리고 어느 순간 아, 저 작품 내가 가까이 두고 보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시게 되면 그제서야 이제 미술품의 매력에 빠지시게 되는 거죠. 네네네. 아 우리 보시는 분들도 이게 그림 하나 있고 없고가 벽에 네. 굉장히 큰 차이를 준다는 거 한번 네. 일단 고속터미널부터 한번 가보시고 네. 경험해 보시면 아마 이 방송을 쭉 이제 보셨던 분들이라면 물론 네. 이제 호기심 가고 나도 한번 좀 경매에 참여해 볼까 뭐 미술품 한번 투자해 볼까 생각도 하실 수도 있는데 네. 또 어떤 분들이 보실 때는 이 돈 많은 사람들 뭐 돈 넘쳐나니까 그들만의 리그 이런 말들을 뭐 많이 그런 하시죠. 생각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분들한테 말씀을 좀 주신다면 뭐 내가 이 미술품을 사서 돈을 벌겠다 생각을 하신다면 네. 어떤 작품을 살지 훨씬 더 많은 고민이 되실 것 같아요. 시대가 변하면서 미술 시장도 많이 바뀌었습니다. 새로운 신규 컬렉터들이 젊은 컬렉터들이 유입이 되면서 이 시장에 좀 긍정적으로 보는 측면은 네. 이들이 작품을 살 때요. 음. 꼭 아트테크만 염두에 두진 않는다는 거죠. 내가 생활하는 공간을 채울 수 있는 하나의 네네. 울림이 있는 작품 이런 것들을 찾는 사람들의 비중이 늘어나고 있고요. 그들이 20대 30대에는 수십만 원 수백만 원대 작품을 사다가 나중에 나이가 들면서 훨씬 많은 자산을 가질 수 있잖아요. 네. 그럼 미술품 컬렉션의 매력을 알게 된다면 그들이 나중에 미술 시장에서 더 고가의 작품을 살 수 있는 네. 그런 상황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네. 미술품 컬렉션이라는 거를 많이들 어려워하세요. 네. 저도 지금 미술 시장에서 뭐 일한 지 거의 20년이 다 돼 가긴 하지만 저도 미술 시장에 좀 늦게 뛰어든 편이거든요. 아, 그래요? 네. 다른 전공을 해서 다른 일을 하다가 저도 좀 늦게 30대가 넘어서 이제 네네. 미술 공부를 하면서 이 일을 하게 됐는데요. 제 주변에만 해도 미술품 경매가 뭔지 모르시는 분이 더 많고요. 네. 그리고 미술 시장에 대해서 객관적인 정보도 없고 너무 닫힌 시장이 아니냐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네. 시대가 변하면서 미술 시장도 많이 바뀌었습니다. 우리 경매사님께서 내가 정말 이 숫자는 한번 좀 넘어보고 싶다라고 네. 생각하는 어떤 숫자가 있을까요? 그 질문이 있어서 네네네. 제가 되게 고민을 했거든요. 네. 어떤 숫자가 있을까 생각을 했는데 65억 5천만 원이 넘는 작품이 저희 경매를 통해서 한번 거래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좀 더 큰 물에서 본다면 네. 이제 우리나라 작가 작품 중에 가장 고가에 거래된 작품이 홍콩 크리스티 경매에 나온 김한규 화백의 우주라는 작품이거든요. 그 작품이 약 8억 정도의 낙찰이 됐고요. 수수료 포함해서 약 150억 원이 넘는 이제 가격에 거래가 됐습니다. 그래서 좀 더 큰 욕심을 부린다면 우리나라 경매 회사에서 네. 150억 원이 넘는 작품이 좀 거래가 되면 좋지 않을까. 오늘 이 경매사의 미술품 경매사의 세계 네. 한번 저희가 숫자를 통해서 또 알아봤는데 아주 재밌는 얘기도 좀 많이 들려주시고 네. 또 미술품에 대한 미술 경매에 대한 새로운 이야기도 많이 주셔서 저도 아주 재밌었고요. 아마 네. 듣는 분들도 굉장히 네. 흥미로우셨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함께해 주신 손이천 이사님 대단히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기회 있으면 저희 3프로 TV에서 또 한번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